조태용 주미대사가 동포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 입법 시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내 10여 개 주가 물가와 유가급 등에 따른 원타임 긴급지원금을 확정해 지급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이 4월에도 전년 대비 20.4%나 상승했으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사후 피임약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의 신속 대응군이 현재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무려 8배나 증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는 한인 동포사회의 현안인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가 동포들이 바라는 대로 개선 입법되고 시행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가 곧 상원에서도 최종 성사돼 10년 만에 결실을 보도록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첫 주미대사로 부임한 조태용 신임 대사가 부임 2주일 만에 동포 언론들과의 첫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대미 외교, 동포 정책 등에 대한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들을 밝혔습니다.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는 한미 수교 140주년,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에 맞춰 대미 외교의 최일선에 부임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토로하고 양적 질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한 263만 명의 미주 한인 동포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현안인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선과 관련해 조태용 대사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관련 법을 9월 말까지 개선 입법해야 하는데 한인 동포들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 반영돼 입법되고 시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일 입법이 된다면 그리고 입법의 방향이 재미동포 사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만일 된다면 주미대사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꼭 구제되실 수 있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대사관의 인풋을 또 우리 9개 총영사관과 4개 출장소의 그 목소리까지 합쳐가지고 서울에다가 계속해서 강력히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또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대사로 지명되기 전 2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입법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조태용 대사는 대사로서 한인 동포들이 바라는 목소리를 경청해 한국에 전달함으로써 최대한 입법 과정에서 반영돼 개선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로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는 병역법에 저촉되고 미국에서는 공직 진출길이 막히는 피해를 입어온 만큼 예전처럼 18세나 22세에 자동으로 한국적을 소멸시켜주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들은 아무 때나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는 이어 10년 노력 끝에 올 2월 하원에서 통과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비자 신설안이 마지막 남은 상하원 조정 과정에서 최종 성사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미국 의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제가 우선적으로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전문직 비자 쿼터 얘기는 빼놓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사관으로서 또 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재미동포님 사회에 드리고 그다음에 그 경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용 대사는 부임한 지 2주일밖에 안 됐지만 미국의 비자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화당의 찰스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 간사 등 상하원 의원 15명이나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며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태용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선제 핵사용과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해 한미양국이 한반도 안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태용 대사는 이에 따라 주미대사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지력 복원,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폭탄 탑재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데 두는
비용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처럼 한국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조태용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대사는 그러나 미의회에서 추진돼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서명한 한반도 평화법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첫 주미대사로 부임한 조태용 대사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미대사관에서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물가와 유가급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원타임 긴급 지원금을 확정해 본격 지급에 나선 주가 10여 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주들은 가구당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가구당 1,050달러, 메인주는 850달러, 오레건은 6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유가마저 폭등해 미국민들이 생활고를 겪게 되자 각 주지사들과 주의회가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2개 주가 원타임 긴급 지원금을 확정해 지급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300만 주민들에게 인플레이션 릴리프 체크로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한 가구에서 개인 또는 부부 구별 없이 성인 1인당 300달러와 부양자녀 1인당 300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4인 가구일 경우 성인 300달러에 자녀 2명 700달러를 합해 최대 1,0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10월까지 자동 입금시켜주거나 데비카드를 보내주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보다 29%나 비싼 갤런당 6달러 32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가와 물가급 등에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메인주에서는 연소득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 가구당 850달러를 6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가구당 75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레건주는 EITC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 저소득층 24만 5천 가구에게 600달러씩 지원키로 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선 가구당 400달러씩 9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선 이미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하와이에선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 300달러씩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물가와 유가급 등에 따른 긴급 지원금을 일시 지원키로 확정하고 자동 입금시켜주거나 데빗카드를 보내고 있는 주 지역들은 12개 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리베이트나 개인 텍스 할러데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주정부들과 주의회가 흑자 예산에서 일부를 생활고 대처에 쓰도록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달러 4센트를 9월 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연방의회에서 언제 채택될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이 4월에도 전년에 비해 20.4%나 상승했으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돼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20대 대도시들 중에서는 9개 도시만 오름세를 보여 절반 이상이 다소 냉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춤해져 앞으로도 계속 냉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슐러 주택지수에 따르면 미국 내 주택가격은 4월에 전년에 비해 20.4% 올랐습니다. 3월에는 20.6% 오른 바 있어 4월의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습니다. 특히 4월의 주택가격 20.4% 상승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11월 이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된 겁니다. 하지만 10대 대도시들과 20대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10대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3월에 19.5%, 4월에는 19.7%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20대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3월에 21.1%, 4월에는 21.2% 상승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 20대 대도시들 중에 집값 상승이 계속된 곳은 9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1년 전에 비해 35.8%나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33.3%, 애리조나 피닉스는 31.3%, 텍사스 달라스는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는 28.5%, 네바다 라스베가스는 28.4%, 조지아 애틀란타 26.4%, 워싱턴주 시애틀이 26.1%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는 23.4%, 샌프란시스코는 22.9% 상승했습니다. 뉴욕 14.3%, 시카고 13%, 워싱턴 DC는 12.7% 올라 남부와 서부에 비해 적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주택 가격이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이 겹치는 바람에 주택 거래 열기가 식기 시작해 주택 판매 둔화에 이어 주택 가격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두 자릿수로 상승한 시점은 4월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한 자릿수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은 것으로 코어 로직 케이스 슐러 지수는 분석했습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선임 분석가는 모기지 신청과 주택 판매가 급감하며 주택 가격 상승이 주춤해지고 있어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집값이 5%에서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50년 만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을 폐지하자 사후 피임약 수요가 크게 늘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유통업체들에서는 판매 수량까지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 만에 여성 낙태권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내 사후 피임약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성의 배란을 방해해 임신을 막는 사후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는 자주 복용할 경우 호르몬 체계가 교란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은 많은 양의 사후 피임약을 사 모으는 이른바 쟁여놓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낙태가 어려워진 미국에서 애초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해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게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사후 피임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재고가 부족해지자 일부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판매 수량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체인점 CVS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의 수량을 고객 1명당 3알로 제한했습니다. CVS는 충분한 사후 피임약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제품이 일부 고객에게 몰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마다 그때그때 구매할 수 있도록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도 사후 피임약 대란의 조짐이 보이자 판매 수량을 고객 1명당 3알로 제한했습니다. 월마트는 구매 가능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 폭발적인 수요로 당분간 한 고객당 4알에서 6알 정도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마트의 온라인을 통해 주문할 경우 다음 달에 발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사후 피임약은 총 3종류입니다. 이 가운데 플랜 B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한 종류만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성 낙태권 폐기 이후 개별 주들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주들이 사후 피임약을 포함한 약물 낙태 역시 제한하는 법을 발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발동을 걸자 낙태 옹호단체들에서 이를 막기 위해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자루소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루이지애나가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나토 동맹의 신속 대응군이 현재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무려 8배나 증강됩니다. 미국은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린 데 이어 스페인에 주둔하는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증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 안보 지형을 뒤흔든 러시아의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신속 대응군 병력을 현재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8배나 증강하는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 30개국 정상들과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집단 대응하는 새 전략이 채택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유럽에서의 나토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페인 해군 기지에 배치된 미국 구축함을 현재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유럽에서의 나토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를 현실화시키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는 폴란드에 미군 병력 4,700명을 파병하는 등 동유럽 국가들에게 미군을 증파하고 전체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8만 명에서 10만 명 규모로 대폭 증강했습니다. 미국이 곧 발표하는 새 증강 배치안에는 미군 병력을 폴란드, 불가리아 등 옛 동구권 동맹국들에 증파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나토의 신속 대응군이 현재의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8배나 대폭 증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젠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나토의 신속 대응군 병력을 현재 4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증강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에게는 여단급까지의 병력을 증강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신속 대응군을 30만 명으로 8배나 증강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의 유럽 주둔 미군과 나토의 신속 대응군 증강 계획,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핵심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총력 집단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를 옹호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에도 나토 동맹국들과 다른 동맹국들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